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도내 20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의 밀접 접촉자가 2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지난 3일 오후 김포에서 제주까지 이동해 탑승했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동승자 28명의 신원을 확보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제주도 방역 차량으로 지정 숙소로 이동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해 접촉자가 최소화된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21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과연 이번에는 진실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나타났지만 물증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수사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6년부터 91년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여성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이춘재. 재수사 초기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피해자 5명의 유류품에서 자신의 DNA가 검출되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은 DNA와 지문, 발자국 등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물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같으면은 흔적들이 있는데 거기는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거리 노상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유류물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한 건도 발견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 김모 씨가 범행을 교사했다는 증언을 뒤집을 경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김 씨가 해외로 도피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지만 해외 체류 기간을 모두 합쳐도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지만 또 피해자의 원한이라든가 또 사회 정의 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한편 1998년 지방선거 직후 이승용 변호사의 도움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했던 손모 씨는 곧바로 잠적한 뒤 수배됐다 6개월 만에 경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지검은 당시 손 씨를 조사했지만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석방했는데 경찰의 재수사로 피살 사건과의 연관성이 밝혀질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민선 7기 2년을 평가하는 기획뉴스 마지막 순서로 제주도 의회를 짚어보겠습니다. 11대 제주도 의회는 전체 의석의 3분의 2가 넘는 29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주도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제2공항 공론화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지만 원희룡 도정과의 협치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7기 11대 도의회가 시작되자마자 제주도와 의회는 협치를 하겠다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상설정책협의회를 조례로 제도화했습니다. 이번 이 공동선언문이 협치 첫 걸음으로서 앞으로 4년간 도민이 신뢰와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뿐 정책협의회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2공항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두고 도정과 의회는 2년 내내 신경전을 벌였고 지난달엔 개최 날짜와 시간까지 정했지만 추경 예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당일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결실을 맺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책협의회를 궁극적으로 임하려 했습니다만 결국 코로나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 차례 부결 끝에 추진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년 3개월 동안 22개 사업장을 조사해서 87건을 시정 또는 권고 조치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촉발시킨 신화역사공원 하수 원단위 오류는 규명하지 못해 한계를 보였습니다.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를 주도하고 4.3 특별위원회가 4.3 특별법 개정에 발벗고 나선 점은 긍정적입니다.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원도정과의 협치는 후반기 도의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립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화로 풀어야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민의 소리를 충분히 듣고 도와 협의를 해서 또한 의회 사무처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과 전문위원 확대 등 의정활동 지원 체계도 강화돼야 합니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주도의회는 오는 23일 후반기 첫 임시회를 엽니다. 2차 추경 예산과 조직 개편안 등 뜨거운 관자를 놓고 제주도와 사전 조율에 성공하느냐가 협치 재건의 가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귀농 가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요. 경북 문경에서는 귀농인이 아무 조건 없이 1년 동안 살아보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귀농인 보금자리를 시행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조동진 기자입니다. 직장을 정년 퇴직하고 올해 문경시 영순면에 이주한 부부가 고추밭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주택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 보금자리에 살면서 착실히 귀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보금자리는 문경시가 농촌 빈집을 활용해 집주인에게는 월 20에서 35만 원의 임대료를 주고 귀농인에게는 1년간 부담 없이 살게 한 뒤 정착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에 살게 되면 도배나 장판 교체, 보일러나 화장실 개량 등 1,500만 원의 수리비도 지원합니다. 1년간 거주하면서 영농 컨설팅과 현장 교육 등 농사 기반을 확보하고 영구적인 귀농을 위한 임시 거주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승기도 있습니까? 본격적으로 하려면 2년 정도는 가져야 그래서 정착을 하고 주변 사람도 사귀고 또 알아볼 때 알아보고 이제 그러는데 1년까지는 너무 부족하다. 지난 2015년 귀농인 보금자리가 시행된 이후 2018년까지 정착한 가구는 35가구 가운데 23가구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28가구, 58명이 거주하고 있고 올해도 7가구, 21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문경시는 귀농귀촌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전 준비 기간을 더 주고 실패 없는 이제 귀농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농촌 빈집을 더 확보해서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을 정점으로 귀농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살아보고 정착하는 제도가 귀농 성공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자치단체가 버스 회사를 인수해 운영하는 버스 공영제가 전남 신안군에서 전면 시행된 지 7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는 다른 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포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버스터미널 1번 개찰구의 신안군 안자도로 출발하는 버스가 진입합니다. 목포 나들이에 나선 섬 주민들이 줄지어 오르고 안전을 확인한 뒤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출발합니다. 45인승 버스는 승객들의 짐을 실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고 내부도 쾌적해 섬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편리하죠. 버스는 민간 회사가 아닌 신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영버스. 신안군 공영버스는 지난 2007년 임자도에 첫 도입됐고 지난 2013년 5월까지 신안군 14개 읍면 도서 지역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민간 버스회사 인수 비용으로 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버스 노선과 시간 조정, 운전기사 고용 등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영버스 협의회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집행과 정산 등 행정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영제 하다 보니까 지자체 운영하다 보니까 버스도 여러 대 투입돼 가지고 시간대로
뭐 목포나 이런 데를 출입할 수 있고 또 관내에서도 뭐 시간대로 교통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전면 시행 7년째를 맞으면서 통계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영제 시행 전 33개 버스 노선은 117개로 늘었고 22대에 불과했던 버스도 68대로 이용객은 67만여 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버스기사의 고용이 안정되면서 주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알아서 착착 해주니까 뭐 그런 거는 별로 좋다. 예, 신경을 안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는 올해 강원도 정선군이 도입해 시행하는 등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제주 지방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북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낮 동안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저녁부터 다시 내리겠고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양을 보시면 3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셔야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산지와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2도, 서부와 동부가 21도로 평년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7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가 25도, 서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와 함께 천둥번개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리겠고요. 금요일에는 다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도내 저류지 상태가 집중호우나 태풍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299곳의 저류지를 점검한 결과 38%는 바닥 퇴적물 제거가 되지 않았고 35%는 안내판 보수와 잠금 장치 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도로변 저류지의 경우 퇴적물 제거가 필요한 곳이 77%에 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바닥 준설 등 보강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가 역대 가장 빠른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시작된 올여름 제주 지역 장마는 평년보다 열흘가량 이르고 1961년 장마 시작일 통계 이후 2011년과 함께 가장 빨리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강수일수는 12.5일로 이 기간 313.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격주 등교 수업을 했던 과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들이 오늘부터는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격주 등교 수업을 했던 과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등 22개 학교가 오늘부터 매일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한라중과 노형중, 중앙중과 제주 1중 등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7곳은 격주 등교 수업을 유지합니다. 특히 사대부중과 오현중 등 일부 학교는 당초 원격 수업 대상이 아닌 중3을 포함해 전학년 격주 등교 방식을 채택하면서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우려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늘부터 2주 동안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합니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인 차량으로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서 발부와 압류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69억 7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40억 8천만 원인데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노인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노인 요양시설에서 투명 차단막을 설치하고 음식을 함께 먹지 않는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감염 예방을 위한 차단막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야외 공간에서 2m 이상 거리를 두고 면회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급식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미취학 아동과 만 18살 미만 청소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6천여 명에게 방학 기간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개학이 미뤄진 탓에 도내 학교는 다음 달 중순부터 보름 정도 짧은 방학에 들어갑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